안녕하세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들어오신 분들께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공부 계획을 짜고 잘 지키면서 성적이 오르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그딴 거 쓰기 귀찮았는데 잘됐다 하시는 분들이나 계획을 매일 짜고 잘 지키며 공부하고 있는데도 뭔가 폭발적인 성장이 없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제가 몇 년 동안 고통받다 비로소 깨달은 성적 상승의 핵심을 영상 하나로 깨우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일단 오해가 없기 위해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계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큰 계획은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까지 이론 싹 다 잡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자, 이런 계획 말이죠. 제가 짜지 말자고 말하는 계획은 하루하루의 계획 짜기, 즉 스터디 플래너 작성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플래너 작성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플래너 작성이 구리다고 생각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플래너의 존재 자체가 멘탈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합격수기 글에서는 하루하루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철저히 잘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금욕적이고 초인의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죠. 그리고 입시 설명회나 학원 설명회 같은 데를 가면 학원에서 플래너를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마치 플래너를 잘 쓰고 잘 지켜야 좋은 대학에 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풍토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한 날에는 알게 모르게 위축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래 각성해서 오늘은 잘 해보자 하지만 그렇게 계속 펀치를 맞다 보면 난 이렇게 하면 합격 못할지도 하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저는 MBTI 그냥 사피형 게으른 인간이라서 매일같이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꾸준히 하는 걸 너무 못했어요. 처음 며칠은 기똥찬 계획을 탄탄하게 작성을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도 그걸 내 목표와 지금 내 공부 수준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써야 바람직하다는 인식 때문에 플래너의 존재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였어요. 그럼에도 어린 나이에 저는 2년 동안이나 플래너에 끌려다녔습니다. 그거 안 쓴다고 공부 안 하냐? 절대 아니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오늘은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도 플래너에 촘촘하게 계획을 짠 날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날도 많아요. 플래너는 성공적인 공부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게 괜히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겠죠? 혹시 어떤 합격수기에서 합격자가 플래너를 쓴 걸 보고 나도 써야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자체가 뭔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괜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괜한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목표한 점수를 메울 때까지 쭉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플래너의 두 번째 문제는 주객 전도 문제인데요.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꽤나 중요합니다. 뜨끔하다면 진지하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플래너 쓰는 걸로 멘탈이 긁히다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공부를 위한 플래너 작성이 아닌 플래너의 완성을 위한 플래너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고 무계획적인 저에게도 한동안 플래너를 열심히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가장 실패한 수험생활로 꼽는 저의 재수생 시절인데요. 그땐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꾸준하게 그리고 빽빽하게 잘 썼어요. 꾸준함과 빽빽함, 아주 바람직한 플래너의 모습이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공부를 제일 안 했던 시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랬습니다. 초기에는 플래너에 거창하고 빽빽하게 계획을 세워요. 처음 며칠은 열심히 써요. 계획을 짜고 실제로 다 해내죠. 작심삼일 이런 거 다 뛰어넘고 계속 씁니다. 근데 집중력 문제 또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의지력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플래너에 슬슬 X표가 쳐져요.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말이 있듯이 X표가 쳐진 계획의 수가 늘어나고 계획을 거의 지키지 못하는 날도 많아져요. X가 많이 쳐지니까 자책을 하죠. 빡이 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안해지기도 했죠. 훌륭한 사람이라면 각성하고 플래너에 맞게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연약한 인간인걸 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수정합니다. 이건 내가 알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달성하기 어려운 빽빽한 계획의 자리를 하나둘씩 쉬운 것들이 채워갑니다. 예컨대 어렵고 풀기 싫은 수학 문제가 50개에서 30개로 줄어들고 하기 쉬운 단어 암기, 사탐 문제의 복습 이런 게 늘어났죠. 공부를 위한 계획 짜기가 아닌 계획 짜기의 완성을 위한 공부를 한 거죠. 어차피 내 마음을 위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계획의 수 그리고 그걸 달성한 걸 알려주는 동그라미의 개수였으니까요. 저는 만족이 필요했던 거죠. 공부라는 게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보내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무서운 건 이게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들고 관성까지 있어서 고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언제 고쳐질까요? 결과가 나오면 고쳐집니다. 하루하루 지나 시험 날짜가 됐고 1년이나 더 공부를 했음에도 제 성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급의 변화가 없는 성적표와 동그라미로 가득 찬 기만적인 플래너를 보며 허탈, 자조,
분노, 온갖 안 좋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내 플래너가 내 점수의 상승을 위한 건지, 공부라는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내 이미지를 위한 건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래너 작성의 또 다른 문제는 합리화의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수험생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유난히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죠. 내 컨디션이 좋은지, 오늘 공부하는 텍스트가 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보는 족족 머리에 빡빡 꽂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수험생은 공부가 잘 될 때 제일 행복하다 카던데 사실이네 하면서 밝은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죠. 그 기세라면 남은 시간에 공부를 더 쭉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집에 갈 시간은 한참 남았고 에너지도 충분한 데다 시험까지 봐야 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오늘 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마 부지런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플래너를 쓰든 안 쓰든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딱 제가 거기까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플래너에 그 보이는 동그라미를 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친구와의 장시간 노가리, 저녁 술 한잔 이런 반성의 대상이 될 일탈들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날의 저에게는 플래너에 동그라미들이 있었으니까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라면 못해도 5시간은 되겠죠. 그 시간이면 오늘 공부한 과목의 진도를 더 빼거나 복습을 하거나 다른 과목의 공부를 할 수 있던 시간, 어쩌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시간들을 일탈의 시간으로 보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극히 적은 양을 계획한 플래너로 인해 동그라미가 가득했던 오늘이 더 열심히 공부한 날일까요? 낑낑대고 못 끝내서 결국 세모를 칠 수밖에 없었던 어제가 더 열심히 공부한 날일까요? 답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잘하다가 하루의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는 걸 플래너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억까일 수도 있죠. 그냥 동그라미를 치든 X를 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걸. 인지부조화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런 일탈을 했을 때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 경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플래너로 인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 할 만큼 했다, 보상이다 하면서 반성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이게 제가 플래너를 혐오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래너를 쓰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멘탈에 금을 내고 공부를 위한 플래너가 아니라 플래너를 위한 공부를 하게 하고 합리화의 여지를 준다. 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참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플래너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책상에 앉아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르는 건 알아가고 아는 건 굳혀가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수능 때도 약점 과목들의 성적이 다 올랐고 공시를 준비하면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죠. 플래너를 착실하게 쓰고 있지만 별다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혹시 성적 상승,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이 공부보다 자기 만족으로 채워지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자기 만족 아니면 자기 방어형으로 작성된 플래너와 교환되는 건 결국 돈과 시간, 우리의 청춘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